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얼마나 더 올라가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주식이 테슬라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금보다 비트코인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소식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비트코인 얘기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마이클 셀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마이클 셀러가 누굽니까? 아래쪽에 사진에는 이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분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CEO죠. 이분은 그냥 비트코인에 미친 분이에요. 그냥 비트코인의 광 쪽으로 그냥 빠져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뭐 회사의 자산을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들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클 셀러가 지금은 완전 이제 영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뭐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이 마이클 셀러가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위에 보십시오. 빨간색을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미국이 The United States should buy Bitcoin and sell gold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고 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금 팔아서 비트코인 사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통 이 경제학자들이나 정통 이 경제학을 공부한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요, 무슨 황당무계한 쓸데없는 소리냐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직도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이 트럼프 행정부, 즉 트럼프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이 상원 의원 여성 한 분이 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했죠. 그분이 이 건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해서 우리 하원과 상원에다가 이 법적으로 올려가지고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서 금을 좀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 어떠냐, 이걸 이제 안건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비트코인 상승이 있겠죠. 자, 어찌됐건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National Bitcoin Reserve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적 자산으로 담아놔라는 거예요. 그게 뭐 5%건 10%건 해서 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Strategic Bitcoin Reserve could look like under Trump라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갖고 있는데 한 40% 정도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냥 조금만 팔아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미국이 금을 통제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했듯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 달러 패권을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 소위 달러가 서로 이 상극이 아니라 결국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달러 패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비트코인을 금을 좀 팔고 사라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세상에 미국이 금을 통제하면서 달러를 지켰듯이 비트코인을 통제하게 되면 달러를 또 아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뭐 반대하는 정통학자들도 있지만요, 이게 지금 make sense 해요. 실제적인 그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마이클 셀러가 대놓고 이제 미국은 당장 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오해를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 이 사람은 회사 전체가 비트코인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뭐 300~400%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사버리는 순간 이 회사 자산은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회사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비트코인을 금보다도 디지털 금으로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시리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엔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뒤집히고 지금 세상 언론들에 도배되다시피 현재 되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다른 쪽도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한번 지금 뭐 의회가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시리아가 완전히 이제 국가가 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전에 그 시리아 대통령이 아주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한 40여 년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반군들이요, 결국 이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반군들이 이 독재 이 정권을요, 와, 이거 한 40년 만에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사진에 나오는 이분 있죠. 이 사람이 이 사실 러시아의 비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반군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의 그 현 정부, 원래 정부가 친러시아 쪽이었거든요. 그 러시아가 계속 군대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반군들과 싸움이, 내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주고 있었는데, 근데 재미난 건요, 이 반군들을 도와주는 건 또 미국이었어요. 반군들에게 무기도 공급해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번에 반군들이 이 정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US will support Syria and its neighbo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를 지지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도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리아 문제는요,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또 보면 시리아가 땅덩어리가 좀 크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도요, 거기에 옛날 그 이슬람 그 스테이트라고 IS가 창궐 했던 지역이죠. 근데 그 IS가 창궐할 때에 그때 뭐 미군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IS를 그냥 이 소위 박살을 낸다면서 이제 박살을 내면서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 뭐 주력 크루드 민족이 그때 주 역할을 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안에 내부적으로 복잡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는요, 기존의 정권은 그 이 소위 이란 쪽에 이 시아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쳐 수니파 쪽이죠. 그 시아파 같은 경우는요, 종교하고 정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면서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더 이 소위 말해서 국가를 지어 짜게 되니까 많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자유도 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시리아를 철권 통제, 독재적으로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그 이란처럼 여자들은 보자기 덮어써라 이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탈출하고 난민들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반군들이 이 정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이 무기도 대주고 해서 이제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쫓겨난 지금 현재 이 지도자는 러시아로 또 갔어요. 여러분, 사실 반군들이 이 시리아를 점령할 때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막 공격을 해주고 무기를 공급해주니까 물리칠 수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아니, 전쟁할 군사도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유가 없는 거죠, 시리아의 어떤 뛰어들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곳에서는, 어느 이제 기관들에서는 이게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정신 못 차릴 때에 지금 이제 시리아 반군을 도와가지고 시리아 정권을 뒤집었다, 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좀 중요한 건요, 시리아 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시리아나 사실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그 계속해서 그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제 이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그룹들이 이 시리아도 그렇고 친러 쪽이니까요. 그 위쪽에 이제 그 많은 또 그 이슬람 군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쪽 부분에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리아는요, 굉장히 복잡한, 아직도 이게 불안해요. 계속해서 언제 또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이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이 프로핏 성장이, 즉 이익 성장 자체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죠. 실제로 테슬라랑 비교하게 됐을 때요, 테슬라는 월등히 오르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들이 거의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투자자들이요, 빅테크들을 보니까 실적 발표했을 때에 실적은 그냥 괜찮게 나오는데, 자, 기대만큼 지금 이 전반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성장폭이 조금은 약해진 것 같다, 이 얘기하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죠.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씀씀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모두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빅테크는 뭐 여전히 그냥 압도적이에요. 뭐 우리가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도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동안 워낙 강한 성장을 보이다가 보니까 이익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1년 전 대비, 2년 전 대비 봤을 때에 계속 뭐 600%, 300%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뚝뚝 떨어져서 이제 두 자릿수로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뭐 한 70%, 80%, 60%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 70%, 60%라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근데 과거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사실 지금 투자들이 엔비디아 이제 성장률이 이전만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렴하고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큰 건 뭘까라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고의 수혜주는 뭐예요? 테슬라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테슬라가 현재 수혜주고, 더군다나 현재 펀더멘털 자체가요, 폭발적 성장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굉장히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트럼프 수혜주 중에 테슬라, 팔란티어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되거나 작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현재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 매그니피 쌤들이 하반기에 데이터를 보면요,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계속 미적미적했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이 11월 달부터 이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빅테크들은요, 그냥 그대로예요. 횡보예요. 그러니까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소위 말해서 미래 이제 성장주를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 더불어서 트럼프 수혜주들로 다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인도 소식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도 경쟁 성장률이 그 중국을 이제 누르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번 분기 발표를 보니까 인도도 이 상대적으로 좀 뭔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위에 타이틀 보시지만 인도의 이번 분기 성장률 보니까 슬럼프로 떨어지는데 2년 만에 가장 낮은 데이터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전체 GDP 성장률이 5.4% 나왔거든요. 물론 5.4%가 원래 다른 나라 가게 되면요, 선진국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5.4라고 하는 건요, 원래 인도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것이 7%였어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그 7% 기대했는데 5.4가 나왔어요. 물론 로이터 쪽이나 이쪽에서는 6.5를 기대했거든요, 경제학자들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경제학자들 예상보다 떨어졌고, 인도 자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게 7%인데 5.4면 2%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도 경제도 뭔가 자꾸 슬로해지는 거 아니냐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지금 중국도 사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해야 돼요. 자신들의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하려면. 근데 중국이 지금 5%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거보단 좋아요. 근데 인도도 이렇게 슬로해진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인도 제조업으로서 또 중국도 제조업으로서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접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은 더 떠나고 있고, 그러다만 인도도 직접 투자로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도 나름대로 워낙 그 전통적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인도가 그래도 차기 이제 새로운 중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인도마저도 이렇게 느리다, 성장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이랄지 성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피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지금 뭐 이 스티키하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잖아요. 그 다음 쿼터가 그러면요, 물가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기업들을 살려면 결국은 그 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까지도 이렇게 뭔가 슬로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또 핫하게 다뤄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주말 동안 한국에서도 한번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뉴스가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뒤덮여가지고 이런 소식을 아마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엉망이 됐지만, 자, 지금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가 프랑스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 많이 공개됐거든요. 뭐 CNN이랄지 또 미국 뉴스들 보게 되면 자, 그런 게 많이 관찰됐는데 자,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초대한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초대해서 이 왼쪽 사진도 보시면요. 이 프랑스 대통령과 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시종일관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장소가요, 어디냐면, 나트르담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르담 대성당 있죠. 프랑스에 가면.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불이 타버렸잖아요. 대화재가 나서 그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막 이제 불 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리오픈을 한 거예요. 새롭게 오픈하면서 이제 재정비가 됐겠죠. 자, 이 나트르담, 이 대성당이 오픈했는데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머스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이 이 소위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는데 여기에 트럼프만 초대한 게 아니라 머스크까지 초대를 한 거예요. 그게 USA Today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French President Macron이 hosted Trump and Elon Musk라고 합니다. 나트르담 리오프닝 세레모니. 그러니까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나서 이 새롭게 이제 리오프닝 세레모니를 하는데 트럼프와 머스크를 동시에 초대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요, 어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는데, 거기 옆에 바로, 기업가를 같이 초대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언론이 동시에 이렇게 다룬다? 여러분, 정말 이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이건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 안 맞고 힘들면요, 트럼프가 뭐 하러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그냥 기분이 평안해야지 다 되는 건데 트럼프가 머스크랑 자꾸 불편하고 그러면 뭐 하러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스크를 데리고 다니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왜냐? 머스크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머스크가 스마트하고 천재적이니까 같이 다니니까 트럼프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머스크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함께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건요, 정말 이례적이에요.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말 이렇게까지 같이 다닐 정도는요, 저도 상상 불가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모임에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정말 머스크가 트럼프와 긴밀하게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미국을 앞으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어요. 우주 산업, 결국은 미국이 우주 방위군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군대도 지배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압도하는, 단순히 항공모함이 더 많고, 군인이 더 많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해버리면요, 결국은, 이 미국 군대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군대를 투입하고서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 쪽에서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가능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AI, 인공지능 쪽도 결국 머스크가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듣겠죠. 그 최근에 인물 배치되는 거 보세요. 국방부에도 결국은 트럼프와 머스크와 다 친한 팔란티어 쪽의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이런 모든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도 당장 없애는 게 낫냐, 어떻게 낫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와 긴밀히 이런 부분을 교감하겠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런 것들을 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기업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데 이게 머스크의 이거 영향력 자체는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것도요 테슬라 자체도 좋지만 이건 지금 앞으로 차기 행정부가 뒤에서 완벽하게 뒤에 이 백업을 해주니까 이거는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정말 천운을 만났다. 정말 이 어떤 이 새로운 그 영웅은 시대를 타고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웅 머스크가 또 테슬라라는 기업이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굉장히 또 우리 테슬라 주주로서 정말 흐뭇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테슬라의 FSD 13.2 버전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이 영상을 보고서요. 저도 와 이거는 정말 사람 이상으로 운전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이 테슬라가 어디에 이 파킹이 되어 있었냐면 길가입니다. 이게 이제 도로인데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보면은 지금 앞에 어떤 차가 한 대 있잖아요. 그 뒤에 스트리트 파킹을 했어요. 미국에는 이런 길거리 파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도로 가운데에 오른쪽 편에 저 차 뒤에 바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주차를 해서 이제 차를 빠져나가려면 왼쪽이 클리어해져야 되잖아. 길이 비어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었냐면은 바로 UPS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동그란 친구 있죠. UPS가 UPS 트럭이 있거든요. 이게 트럭이 우리 용달차보다 더 큰 그런 좀 트럭입니다. 그 사이즈가 있는데 이 트럭이 현재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길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UPS는 뭐냐면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옮기는 배달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체국 그 차처럼 이게 어떤 프라이빗한 컴퍼니인데 뭐 미국 전역에서 물건을 옮기는 그런 이제 회사죠. 근데 이제 배달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기 주차가 돼 있으면은 중간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물건을 오른쪽에 건물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UPS 트럭이 큰 트럭이 옆에 딱 해서 그 뒤에 플래시가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응급 이머전시 주차를 해가지고 있고 배달원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가 우리 테슬라가 뒤에 파킹되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뒤로 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후진을 해서 충분히 빼고 그 왼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자, 왼쪽 편에 돌아 나가는 길은요. 상대 쪽에서 오는 차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앙선을 뛰어넘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피해 가려면 중앙선을 건너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차가 자율주행으로 13.2 버전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홀마즈 캐딜락이. 자, 자율주행을 작동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데 이 테슬라가요 뒤로 쭉 뺍니다. 정말 뒤로 빼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슬슬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뒤로 옮겼는데 이 깜빡깜빡하는 차를 보니까 이 차는 지금 비상 정차를 하고 있구나라고 테슬라가 판단했겠죠. 그러면서 뒤로 이제 또 한 번 더 뺐다가 조금 공간을 더 앞으로 쭉 나가는데 왼쪽으로요. 자, 이게 빠져나가려면 소위 말해서 중앙선은 없지만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왼쪽으로 스물스물 가더니 근데 그때 차가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저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 이 테슬라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요. 눈을 빼꼼히 이렇게 왼쪽으로 내밀어서 저쪽에 반대편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듯이 이 테슬라가 자동차가 왼쪽으로 조금씩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씩 하면서 반대편에 오나 안 오냐? 왼쪽에 카메라들이 몇 대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안 오니까 왼쪽으로 해가지고 저 건너편을요. 저 길을 반대편 길을 해서 앞질러 가지고 이 트럭 뒤로 해가지고 트럭을 건너가지고 가버립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홀마즈 캐딜락도요, 매번 테슬라를 테스트하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올 때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본인도 이번에 13.2 버전이 요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UPS 트럭이 가리고 있겠다, 파킹해서. 이거는 사실 애매해가지고 얘가 작동이 될까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운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도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 지금 테슬라 FSD 13.2 버전이 어떤 레벨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오는 것도 기다릴 수가 있고, 안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지금 천천히 해가 뒤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s trained on extensive data of similar real world scenario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실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 방대한 데이터를 트레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요, 이미 그 자율주행 안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지가 알아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습의 효과인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실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걸 다 해서 계속해서 이럴 때는 뒤로 빼서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천천히 가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완벽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이 웨이모랄지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 이걸 거뜬히 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해가는데 웨이모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UPS가 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예상보다 10분, 20분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보통 우리도 사람들이 운전할 때.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에 이게 어디든 더 나은 운전을 한다? 어디에 갖다 놔도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스스로 학습이 되고 스스로 추론해서 길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지금 13.2 버전은 그냥 이제 사람처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운전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자율주행 소식인데요. 자, 어떤 지금 이 테슬라미 테슬라 FSD를 처음으로 어젯밤에 운전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try the FSD for the first time this week. 처음으로 자기 자동차의 FSD를 이제 셋업해가지고 타봤는데, 자, 지금 이 FSD를 타보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All I can say is I need more Tesla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All I can say is I need more Tesla. 자기가 자율주행 FSD를 테스트해보고 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한 주라도 더 테슬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I need more Tesla. 테슬라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한 주라도 더 사야겠구나. 한 주라도 사야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자꾸 테슬라를 사라냐면요. FSD가 미쳤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뒤에서 카메라 세팅해서 이 영상 촬영하고 이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다 타고 있는 거를.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건요. 미국에서만 지금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분 모르시잖아요. 정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FSD를. 그러면 그냥 저도 똑같아요. 제가 왜 자꾸만 목청 터져라 매번 하루에 2번씩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buy Tesla, buy Tesla 왜 외치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러잖아. All I can say, I need more Tesla. 테슬라 주식을 더 사야 돼. 더 사야 돼. 한 주라도 더 모아야 돼. 돈이 없어서 더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지금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분 이럽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어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20분 동안 어저께 이 FSD 주행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 60대건 70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He couldn't believe what he was seeing 이랍니다.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정말 가는 거니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다 보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더 모르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모르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왜냐면 타보지 않았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타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해본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요. 한 주라도 더 사모라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하니까 정말 제가 한국에 많은 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이 불어나고 있잖아요. 나라도 지금 정말 뒤숭숭한데 여러분 여러분들 자산 잔고마저 돈 투자마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는 뒤숭숭해도 자산이 무럭무럭 커져가니까 얼마나 그나마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저 꼴을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국가도 돌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 알람 보세요. Really makes you wonder if humans will drive at all in 10 years.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야, 정말로 10년 뒤에는 사람이 운전 안 할 때가 오겠다 얘기하는 거죠. 야, 정말 사람이 운전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지금 안 보이죠? 근데 테슬라 FSD를 몰아보면요. 야, 정말 이거는 나중에 운전을 할 사람도 없어지겠다고 그런 생각이 나올 거예요. 정말 자율주행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 너도 나도 라이센스 다 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로보택시에만 활용되잖아요. 저걸 모든 차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 갖다 쓰지 않습니까? 모든 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즐겁게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주가 너무 싼 거죠. 3,000달러를 가도 그냥 되는 거예요. 300달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정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합니다. 자율주행을 몰아보니까 All I can say is I need more Tesla. You need more Tesla.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테슬라 한 조 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유스TV였습니다.